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점립가경입니다.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제각각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래 가장 심각한 정책 통제 불능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출범한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처간에 말이죠. 융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하며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조 의원의 발언 직후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결론 내린 사안을 놓고 이틀 만에 총리가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중구난방 대책으로 어떻게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중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곳은 29km 수준입니다. 주택 공급 규모가 1만 호에서 2만 호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물량으로는 시장의 안정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수서역 인근 등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예측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이미 호가가 1억 원 넘게 뛰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택 매매, 전세에 이어 그린벨트 및 인근 지역까지 번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 골프장이 있는 태릉 인근 아파트 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발 계획은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설익은 공급 방안이 중구난방으로 흘러나오다가는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전에 엉뚱한 투기 수요로 시장이 요동치는 부작용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이견부터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은 신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시장을 움직여야 하는 정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들의 말이 무게를 가져야 시장이 순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차관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혼란스럽다 보니 여권 내에서도 정책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신성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TV 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론 직후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지만 여권의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강조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불안만 키웠습니다. 아파트를 겨냥해 규제가 쏟아지자 연립과 다세대 등 서민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전세시장은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값은 물량이 크게 줄면서 5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여권이 전세값을 잡으려고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환제, 계약갱신 청구권의 조기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집값은 시장과 전쟁을 치르듯 해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난마처럼 꼬인 정책부터 풀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의 용적률은 뉴욕과 런던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서울 도심의 용적률을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시장 친화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들도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부가 집값을 올려 세금 많이 걷는 부동산 정책이 목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풀이 세금, 징벌성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금융정책과 조세정책 그리고 공급정책을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당과 정부와 청와대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관료들이 즐비합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가졌음에도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는 상황을 무척이나 답답해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데 집값이 어떻게 안정되겠습니까? 특히 건설회사인 분양사의 분양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아파트 값이 잡힐 텐데 말이죠. 그런 대책이 없는 게 크나큰 문제입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탄식과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린벨트가 결정되어 다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을 마친 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원칙을 정해서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춰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대통령과 총리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른 원칙도 함께 정했습니다. 다양한 국공립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 대능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서울시와의 논의도 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여권 내 혼선은 일주일 만에 교통정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 정책부터 금융과 조세 등 집값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자를 하루빨리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